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지혜를 전하는 황혼의 빛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오늘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5가지 정신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정신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가지 핵심 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법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노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우울증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30분 동네 한 바퀴 걷기, 가까운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이나 요가 배우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78세 김용호 할아버지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숨이 차서 쉬어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이제는 3바퀴를 거뜬히 돌 수 있어요. 걷기 시작한 이후로 불면증이 사라졌고 우울한 기분도 훨씬 줄었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 이미경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주 3회 수영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어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죠. 의사 선생님이 수영을 추천하셔서 시작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노인 전용 수영 교실을 운영해서 천천히 배울 수 있었죠.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고 정신도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하니 즐겁기도 하고요. 이제는 수영하는 날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수면의 질도 개선시켜줍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사회 활동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하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취미 동호회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72세 박미영 할머니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셨지만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가입하신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매일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점점 우울해지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딸아이가 걱정돼서 복지관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합창단 모집 공고를 봤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가입했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는 매주 공연 날만 기다려져요. 우리 합창단이 지역 축제에서 공연도 했는데 그때의 뿌듯함이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바둑회에 참석하십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이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다들 멀리 살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죠. 어느 날 공원에 갔다가 바둑 두는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바둑회에 초대해 주셨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바둑을 두면서 머리도 쓰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니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요즘은 바둑 대회도 나가고 다른 동네 바둑회와 교류전도 하면서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들었어요.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에서 관심 있는 강좌 수강하기,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외국어 등 새로운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80세 이상훈 할아버지는 7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하지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꾸준히 배웠죠.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주고받아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에게 제가 만든 요리 사진을 보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8세 정순이 할머니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살림하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꿈을 잊고 살았죠. 작년에 노노 캠페인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함께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 힘이 났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고 길 안내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복궁 가는 길을 영어로 설명해 줬는데 그때의 뿌듯함이란, 내년에는 혼자 해외여행을 가보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번째 관리법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10분씩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하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 활동 즐기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연습하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십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었죠. 그러다 복지관에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해요. 명상을 시작한 후로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거나 우울해지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요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명상을 권하고 있어요. 함께 명상하는 소모임도 만들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3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주 2회 요가 수업에 참여하십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꾸 쓸데없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공원에서 하는 야외 요가 수업을 보게 됐어요. 호기심에 참여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꿨죠. 요가를 하면서 호흡법을 배웠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니 마음이 차분해져요. 몸도 유연해지고 건강해진 것 같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요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요가 덕분에 제 노후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관리법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기, 하루 7에서 8시간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76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야식을 많이 먹고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렸죠.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판정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저녁 9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졌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돼요. 건강해진 덕분에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도 생겼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세 김영숙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고 9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나이 들면서 불면증이 심해졌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수면 건강 강좌를 들었는데 거기서 배운 대로 실천해보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저녁 8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고 9시가 되면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둬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해요. 이렇게 하니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요. 숙면을 취하니 낮 동안 활력도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한 수면 습관 덕분에 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5가지 정신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